자, 이번에는 민원연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 뭐 들고 왔어요? 이번 주 뭐 들고 왔냐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뭐 들고 왔는지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가져온 것에 대한 결과부터 항상 헤어 만들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웃기는 김정은 헤어스타일은 검정전화기다라는 대담을 나눈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전주에는 그 북이 풍계리 취재비를 뭐 $10,000를 요구했다 이런 아주 비중 있는 정말 중요한 오보를 우리가 냈더니 거의 8,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너무 이게 우스꽝스럽고 시시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3,797분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그래도 20 몇 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26명이었거든요. 100배 근데 저는 들어왔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하셨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98%가 법정 제재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정치다에 대하여서 심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2,130명이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을 냈어요. 이게 56%입니다. 그리고 관계자 징계가 22%, 경고가 13%, 주의가 7%, 뭐 이렇게 해서 법정 제재가 98%니까 뭐 전보다 비슷하게 전에도 99%가 이제 법정 제재가 나왔거든요. 사안은 약한데 의도를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네네. 의도를. 네. 그런데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일단 두 안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차 법정 제재 비율은 99%였는데 이번에는 98%였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보면은요.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가장 지금 센 거예요. 저희가 제시한 것 중에 이것이 72%에서 56%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풍계리 오버보다는 그래도 이건 약하다라고 생각하신 거고요. 그래도 중징계를 주신 분들의 의견이 파란색인데 불분명한 출처를 기반으로 타국의 지도자를 조롱했다. 그래서 문제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인신공격이었다. 남북 화해를 저해하는 방송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징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지도가 지난번에는 1%에도 못 미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행정지도를 주신 분들의 의견이 재미있습니다. 의도적인 오보는 아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흥미 위주의 기사를 소개한 것일 뿐 조롱과 비하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법정 제재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해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그쳐야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소수 의견으로 시시한 방송일 뿐이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한 표. 그래서 문제 없으면? 아니 의도는 문제는 있다니까요. 의도는 악의적인데 시시한 거예요. 애들의 수준이. 근데 세상을 바꾸는 건 이런 시시한 것에서 많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다의 그 심의 규정을 뭘 적용했느냐를 이제 보니까 객관성 뭐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난 것과는 다르게. 예. 네,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훌러덩 넘어가다니. 네. 그거는 거기서 알면 되고.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요. 저희가 그 26명만 의견을 주셨던 1차 심의 안건, 그 안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6명 뿐이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26명 중에서 25명이 법정 제재 의견을 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월 12일 날 심의를 냈는데 의견 제시를 줬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스베이다에 제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방송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이 그 TV조선의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진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독 스토리의 감독 있죠. 정성산 씨라는 분의 그 냉면집인가? 거기에 저런 세월호의 나치 리본을 누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의 리본이 이제 나치의 다윗별 같다. 그리고 사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논평을 했어요. 이게 그냥 패널도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시작하는 오프닝 논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월호 리본을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달았던 다윗별과 같다고. 네, 왜냐하면 이 집에 냉면집에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저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적 도구로 전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어요?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6월 아니잖아. 12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의견 제시는. 그런데 적용 조항은 품위 유지를 적용을 해줬어요. 그나마. 근데 굉장히 경징계로 했고 저희는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의 공적 책임,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등을 다양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전참시라고 해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 중징계를 받았잖아요. MBC. 전 그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BC가 그 어묵을 방송을 하면서 세월호의 그림을 가져다 써서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 본인이 아무리 우겨도 그러니까 내가 어묵과 세월호를 연결하는 것이 비하하는 것인지 몰랐다라는 게 제작진의 얘기였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비하했다라고 하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방송은 심지어 몰랐던 것이 아니고 진행자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TV조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징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품위유지를 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인데도 왜 그러는 거야? 난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가서 뭐 이렇게 찔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계속 들려줄 수밖에 없다. 제 개인 의견으로만 들리는 거지. 저는 그냥 저 친구는 굉장히 강경한 친구야. 중징계를 되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왜 같아서. TV조선에 이렇게 관대한지는 난 모르겠어, 진짜. 정말로요. 그분들,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예요. 지금 구도는.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소위라는 곳에서 1차 심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심의를. 그 심의에서 의견 제시와 권고 이런 중징계가 아닌 것은 거기서 결정이 끝나요. 근데 이 방송소위에서 5분인데 5분 중에 3분이 민주당이 추천하신 분이고 2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뭐 이렇게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3대 2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이 물론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냥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 1, 2, 3기는 합의를 절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네. 그때는 그 새누리당 추천 인사가 다수였고 네네. 그래서 의견이 항상 갈렸어요. 네.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합의를 굉장히 중시해요. 이번 4기가. 네. 지금 4기 방송심의가. 그래서 지금 민원연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 축으로 바뀌었는데 왜 과거보다도 더 이상하게 결정하지? 이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품위 유지를 적용해서 의견 제시밖에 안 냈다는 것은 이 요독 스토리의 감독이 정선산 씨가 왜 이런 세월호 그림을 그렸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월호 그 단식하고 있을 때,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을 때 폭식 투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폭식 막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갔어요, 방송에서. 그 방송을 보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데 그걸 다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것은 폭력이다. 그러니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품위 유지만 적용해서 굉장히 가볍게 나간 거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시민 방심위를 하는 것이고 아까 지난번 3차 심의 굉장히 시시했지만 계속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민원연이 지금 현재 방심위의 결정에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민원연의 그러니까 민원연의 몇몇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도 당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여주려고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거 오늘 안건. 이런 상황이면은 네. 아마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들어가는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저게 있을까요? 더 안 조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볼수 있지 왕실 않을까. 내에서 이스타궁에서만 그 안전한 상황에서만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요즘 정상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의 이 흐름을 봤을 때 도착한 지 1시간 24분 정도 됐죠? 굉장히 얼어있다는 느낌 들어요, 김정은이.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은데요. 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환하게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그 974부대, 963부대 경호요원들, 시민들 속으로 섞여서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외곽 경호를 한다고 외곽 보시면 될 것 경호는 같습니다. 두 계속 번입니다. 살피기 위하여. 속보 들어간 거 전해드릴게요. 자, 현송월만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현송월. 도대체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현송월이 왜 왔을까요? 의뢰인 인물이 저기 들어가 있네요. 현송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현송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명품백을 들지라도 평양역에서 김여정이 환송을 나오면 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 근데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일단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그 모습들을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 보시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예. 저런 식으로 해요 항상. 예. 예. 진짜 일상 다반사이지만은 제가 오늘 이것을 굳이 갖고 온 것은 사실 이 진행자 있잖아요. 김미선 앵커라고 뉴스특보를 진행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TV조선에서 여러 사람의 스타가 있지만 엉섬석 앵커라고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 큰 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미선 앵커 이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진행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 지금 들어보시면 아무 말 대잔치고 자막을 좀 넣어주시지. 잘 안 들리는 안 부분도 들렸어요? 있어요. 예. 아, 다시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홈페이지로. 방송이 뭐냐면요.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치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정상국가라고 주장하는데 하는 짓은 비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한 4-5번을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비정상국가의 면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비정상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페이스북 사진 한 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잖아요. 그 사진을 공개하자 지금 우리가 정상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이러면서 또다시 비정상국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같이 있는 기자와 패널이 심지어 계속 수습을 합니다. 너무 앵커가 지나치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경호원들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굉장히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시민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뭐 굉장히 경악을 하잖아요.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 시민 속에서 섞여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옆에서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다. 경호관들도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김미선 앵커는 북한이 관용차와 더불어 무기를 가져왔다.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현송월 단장을 조롱하는 것도 아까 들어보셨겠지만은 저 여자가 그러면서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정은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상사 앞에서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다. 근데 왜 선글라스를 꼈을까? 비정상 국가다. 이해할 수 없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패널이 너무 답답하니까 북도 잘 산다. 그러니 선글라스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비정상 국가의, 그러니까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낀 것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래서 저런 선글라스를 낀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방송이 되게 황당해요. 지난주 것만큼 황당한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맨날 그 풍계리 오버 같은 심각한 것만 갖고 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종편에서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야 되죠. 예, 네. 이 방송은 제가 생각하는 적용조항은 3가지만 뽑았는데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13조가 있습니다. 여기 5항에 뭐가 있냐면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은 진행자 또는 출연자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오보 막말 편파 4개 조항을 4건으로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거나 위반해서 법정 제재 4건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딸랑 5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만 포함해서 그 4건 이하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만약에 TV조선이 법정 제재가 10건이어도요. 제가 말하는 그 5가지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면은 또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도 범죄 이런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오보, 막말, 편파 딱 요 조항만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대담 프로그램이 거기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걸 위반했다. 그러면 분명히 법정 제재를 받으면 그건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품위 유지를 넣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품위 유지가 정말 안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방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3개를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건 좀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좀 이거 좀 약을 재밌어요. 좀 쳐주세요. 네, 약을 재밌어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쳐주세요. 네, 좀 잘 안 들으실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면 네. 선글라스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겨요. 선글라스가 뭐라고 씨발. 북한 주민들 사진 보고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녀요, 주민들. 그게 뭐라고? 선글라스조차 낄 수 없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선글라스를 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머릿속에 넣은 북한 그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넣은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 여자들이 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굉장히 아무 말이나 하는데 말의 결론은 계속 북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꼭 여러분들 힘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쉰다고요? 2주씩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26명으로 줄어들면 어떡하나 지금. 또 다시 나오면 되잖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민원연에 들어오시면 계속 수요일마다 올라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엔 현충일이었는데도 출근했고요. 어제는 선거일인데도 출근했고요. 꼭 제가 이거 수요일날 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꼭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요일 오후에 들어오셔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는데 왜 방심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지? 예. 민원연이 방심위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근데 혼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같이 해서 네. 방심위한테 당신들의 판단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의도는. 네. 어느 법보다 방송심의규정보다 무서운 시민정서법을 좀 여러분들이 많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